궁산면이라고 불리는 지역은요, 행정의 명칭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되찾고자 했던 나주군 어, 지중면과 우곡면, 상곡면 세 개의 궁토를 말합니다. 지금의 영산포 왕곡면, 세지면, 봉학면 일원입니다. 궁토가 뭐냐면은 영친왕의 생모인 순빈 엄씨를 위해 지은 경선궁의 장토로 둔갑되었기 때문에 궁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888년 두 해에 걸친 가뭄으로 영산강 유역 지죽, 우곡, 상곡, 세계면 일대에 민유지 4만 5천여 두락의 경작하였던 1,400여 명의 농민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주인 없는 전답이 1,100여 두락에 이르렀고요. 경절이 전성창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경절이를 하고 있던 전성창은 자신이 3년 동안 세금을 대납했다고 속여서 이 땅이 자기 소유로 이렇게 말하고 그 외에 소유자가 있는 토지 13,000여 두락까지 강탈해 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1894년 되찾은 이 땅은 2년 후 최규상이라는 전라도 관찰사가 나주에 부임하면서 다시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1897년 토지 환부 판결을 받게 돼요. 이에 탐학무도한 전성창은 김영규와 모의해가지고 이게 순검관, 헌병 등 100여 명을 앞세워서 반대하는 면민을 포박하고 구타하여서 4만 5천 두락의 농토를 약탈하게 됩니다. 1899년에 경성재판소에 제속기 위해 경성에 올라간 면민 36명이 체포, 투옥되고 승소 판결, 토지 증거 서류를 탈취당하게 되죠. 1908년 토지 소유 증명을 해주라는 내각법제국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김영규는 나주 군수 김성기에게 벼 200섬을 뇌물로 바쳐 3면의 토지를 경성궁의 장토라고 허위 보고하고 정부의 결정을 번복해 합니다. 1909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토지 매수반을 파견하여 관원의 위력과 뇌물로 분쟁 중인 3면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단돈 8만 원에 매수하고요. 세계 면민에게 승인 날인을 강요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이에 응하지 않자 세계면에 이상엽, 장홍술, 강자옥, 김운소 등을 체포하여 혹독하게 태형이라고 하면은 그 태형 끝에 도장을 빼앗아 갖고 3면 토지를 동척 소유로 했으니까 이때부터 세계 면민과 동척 간의 토지 개정이 시작된 거죠.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10월 면민 대표들이 상경하여 동척과 담판했으나 무위에 그치자 토지 매수 무효와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동척은 1912년 일본 이민들에게 경작권을 양여하기 위해 일본인 헌병을
앞세워서 왕곡면 양산리에 출동해요. 그리고 논두렁에 닥치는 대로 동척의 편말을 박습니다. 이때 이 회춘의 노모가 분연히 저항하자 새끼줄로 노파의 목을 묶고 군도와 몽둥이로 난타하여 즉사케 합니다. 이에 이해춘은 경성 고등법원에 호소하려고 마을 사람들과 노모의 시체를 메고 서울길에 나섰다가 남평에 이르러서 헌병에게 모진매를 맞고 쫓겨와야 했습니다. 이듬해 1913년 경성 고등법원에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으나 돌아오는 도중에 나주 경찰서 경찰대에 경찰대에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승소 판결문을 뺏기고 말죠. 거듭된 패소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던 동척은 1914년 등기 말소 소유권인 도소송을 제기한 세계면을 헌병 700여 명을 동원해서 점령하고 면 대표 10명을 구속해 갔고요. 농민들 150여 명을 영산강 헌병 분유소와 광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또 2만여 면민에게는 3개월 동안 문박 출입을 금지시키고 가혹한 고문과 협박으로 소유권 포기 증서에 날인케 했으며 이 소송도 소송도 취하게 하고 말았죠. 1920년 면민 대표 120여 명은 소장료 불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토지 회수 투쟁위원회를 조직했고요. 남자는 몽둥이, 여자는 치마에 돌멩이를 담아 나주 경찰서를 습격하고 세계면 주재소에 소장료 수납장 기물을 모조리 파기 소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면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것을 타놓기 위해 일본 변호사 포시진치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죠. 1926년 동척은요. 경찰과 총독부와 합세하여 영산포에서 현지 조사에 착수한 포시 변호사를 속이려 했지만 면민 대표들의 끈질긴 제보와 폭로로 그들의 비리가 백일화에 폭로되고 말입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면민 대표는 물론 일반 면민까지 구금하고 고문을 가했으며 이것 때문에 나재기라는 사람이 불구의 몸이 되고 맙니다. 광복 후에 1945년 나재기를 위원장으로 궁산면 농민회가 조직이 돼요. 그리고 적산으로 처리된 궁산면 토지의 무상 분배를 미 군정에 요청하는 한편 궁산면 사건의 진상을 신문사 등 각계각층에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945년에 나재기라는 사람이 미 군정에 토지 무상 분배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미 군정에 토지 무상 분배를 요청했을까요? 이것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중에 신한공사라고 하는 그 회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 신한공사라는 것은 미국 군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공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한공사라고 한다는 것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일본군이 빻고 미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미군에 의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름만 바꾼 거예요. 신한공사로. 그래서 미 군정에
요청을 한 거죠. 지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전국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큰 도시에 10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부산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항공사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나중에 미문화원으로 이름이 미문화원이 되죠. 신항공사가요. 그리고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미문화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우리 목포처럼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국에 농민들이 제 땅을 다시 돈을 내고 사는 큰 부담을 겪고요. 이 투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바로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이죠. 우리가 여기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문학관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왔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08년 식민지 치하에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토지 수탈에 대항했고, 그리고 36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온 궁산면 농민들의 구국정신을 새기는 궁산면 항일 농민운동기념비가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그러니까 나주하고 영안간 국도변에 세워졌고 이 일대가 기념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궁산면 토지 분쟁을 변호사 변호사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1880년에 태어나서 1953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그 궁산면 토지 분쟁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이. 그런데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되었어요. 나주 궁산면 항일운동 기념비도 세워졌지만은 또 일본인한테 이렇게 그때 변호해 준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상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